Hello, this is Sungwon, and today I'm gonna talk about Newton's three laws. 네, 오늘은 뉴턴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뉴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자들 중 한 명으로 늘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미적분법을 창시했고 세계 최초로 반사망원경을 발명해내기도 했고 연금술사와 신학자로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문헌을 남기는 등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런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은 역학이라는 학문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턴은 본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역학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전역학이란 학문을 정립한 물리학의 대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전역학, 뉴턴역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다이나믹스를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힘은 말 그대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요. 단위는 뉴턴이 만든 거여서 N 뉴턴을 사용을 하고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보통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때 크기가 클수록 긴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1뉴턴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은 벡터 값이에요. 그래서 덧셈 뺄셈 이 가능한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물체는 이 방향으로 11, 이 방향으로 3,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는 8, 그리고 이 방향으로 3, 이 방향으로 3,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6. 그러면 이제 가해지는 힘이 여기로 8, 여기로 6 해가지고 얼마죠? 이 벡터 하면은 이제 8, 6, 10 이건 벡터 강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10이 나오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모든 이제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다 더해서 나온 이 한 방향의 이 힘을 우리는 알짜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바로 뉴턴의 첫 번째 법칙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인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한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이라면 그 물체의 가속도 또한 0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물체가 있어요. 여기 F란 힘을 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속도 V가 됐어요. 가속도를 받아서. 그 이후에 딱히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V로 움직인다. 멈추지도 않고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이제 또 반대로 너무 당연하게도 정지한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정지해 있는다. 가속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법칙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법칙이 나온 당시 과학계에서는 모든 물체는 정지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중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법칙이 세상에 공개되고 당대 물리학자들의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리가 뭔가 물체에 예를 들어서 구슬을 이제 손을 탁 튕겼다고 해봅시다. 구슬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이제 가잖아요. 계속 가진 않잖아요. 가다가 멈추겠죠, 언젠가. 그러면 이제 모든 물체는 정지하는 습성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고 뉴턴의 말이 옳지 않은 걸까요? 사실 이제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물리 문제를 풀 때는 마찰력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이제 F는 ma, 이게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건데요. 이제 힘은 단위가 뉴턴, 이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 제곱. 그래서 뉴턴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뉴턴이라는 단위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10뉴턴이란 힘을 작용을 했다고 해봅시다. 10뉴턴이란 힘을 물체 1, 물체 2에 작용을 시켰어요. 물체 1은 질량이 5kg이고 물체 2는 질량이 2kg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체 1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물체 2는 5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 딱 이겁니다. 이렇게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반비를 한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같은 힘을 주었을 때 실생활에서 무거운 물체를 가속시키는 게 더 어렵죠. 힘이 같을 때. 그런 일상생활에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도.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것 또한 굉장히 단순해요. 물리는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건 뭐냐? 사실 1, 2, 3 법칙 전부 다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 다뤄지는 내용인데 이제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줬을 때 F1에 힘을 줬을 때 물체 B가 물체 A에게 가하는 이것도 이제 이거랑 똑같은 힘을 준다. 그래서 F1과 F2가 같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물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추가적인 개념을 학습하기도 하고 사실 문제풀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3kg짜리 물체랑 2kg짜리 물체가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20N의 힘을 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이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에 5kg짜리 물체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방금 배운 제2법칙 F는 ma에 의해서 20은 5 해서 가속도는 4m/s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체 3kg나 2kg나 둘 다 4의 가속도를 받는다. 근데 이제 3법칙에서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3법칙에서 보면 이제 20N은 이제 2kg에도 가해지지만 3kg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3kg가 힘을 받아서 얘를 밀고 얘도 이 밀린 힘을 받는 거겠죠.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미는 힘, 예를 들어서 n이 여기도 똑같은 만큼의 n을 줄 겁니다. 3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제 아까 봤듯이 2kg짜리 물체에는 3kg짜리와 같이 4N만큼 가속을 받고 있죠. 그럼 이제 이 n은 얼마겠어요? F는 ma, 이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4, 8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얘가 3kg짜리에 의해서 8N으로 밀리고 있다. 그럼 이제 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도 8N이 되고 그럼 이제 또 말이 맞죠? 이 방향으로 8N, 이 방향으로 8N, 이 방향으로 20N 해서 3kg짜리 물체는 이 방향으로 12N 받고 있는 거고 그럼 또 이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2는 3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럼 이제 가속도는 4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저희가 처음에 5kg라 가정하고 전체가 4만큼의 가속도를 받는다가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이런 느낌이에요.
뭐 줄이 추가가 됐니, 뭐 스프링이 추가가 됐니, 결국에 기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줄 나오고 스프링 나오고 이런 거는 일단은 지금은 당장 다루지 않을 텐데, 이제 뭐 예제 문제집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또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문제풀이 강의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이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어떻게 힘을 받느냐 다 똑같습니다. 네. 이 방향으로 중력 힘을 받죠. 얘 질량이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이것도 나중에 뭐 중력 이런 거 배우면서 그 단원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모든 물체는 중력 가속도 g, 이게 대략 9.8 얼마인데 이제 중력으로 받는 힘 항상 이제 가속도 g를 준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질량 m일 때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이 얼마일까요? F는 ma, 또 이 법칙을 써서 F는 m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항상 똑같은 g라 그랬으니까 mg만큼의 힘을 받겠죠. 그럼 이제 또 아까 맨 처음에 힘은 벡터 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방향 성분으로 컴포짓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 이거는 점선으로, 실선으로, 그럼 이제 mg가 여기는 코사인 세타 mg,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 mg 이렇게 되겠네요.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AP 물리의 맹점인데, 맹점? 이게 말이 맞나? 아무튼 이게 AP 물리를 5점을 받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생기는지는 안 배워. 아무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두 물체가 맞닿아 있으면 항상 수직 항력은 존재를 해요. 그 물체가 땅을 미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어떤 면 아니면 다른 물체를 미는 반대 방향으로 수직 항력, normal force라고 하는데 항상 존재해요. 이게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이게 왜 생기느냐를 이제 따지고 들면 우리가 전자기하학을 알아야 되는데, 대충 설명하면 문제들이 있겠죠? 발이라고 쳐요, 이게. 이제 얘는 발은 mg만큼의 힘을 받겠죠. mg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평면에서 얘가 이렇게 진짜 미는데 수직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저희 발이 지구를 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mg만큼의 힘을 받는데도 저희 발이 여기를 이렇게 막 통과하진 않죠. 그냥 땅을 딛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두 물체가 닿으면은 이게 원자인데 전자들이 있겠죠, 겉에. 전자들은 같은 극이기 때문에 밀어낼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끼리 붙어 있을 때 밀어내는 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평면에서 얘랑 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럼 수직항이 무조건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가 생기느냐? 얘가 이렇게 밀고 있는 힘에 똑같은 방향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 똑같은 양, 반대 방향, 코사인 세타 mg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면끼리 닿았을 때 이렇게 밀고 있는 힘에 반대 방향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긴다. 그럼 이제
얘가 이 M이 받고 있는 알짜 힘이 뭐예요? 알짜 힘 방금 배웠죠? 이거죠, 이거. 네. 그럼 이제 또 이 법칙을 사용해서 가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F가 sin 세타 mg MA인데 질량 M A 그럼 A가 뭐겠어요? A는 G sin 세타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하면 된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제가 위에서도 이거 할 때 언지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뭐 일단 여기까지 배운 걸로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밀면은 무조건 정말 예를 들어서 20N으로 미니까 좀 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0.0002N으로 밀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0.0002 0.0002N은 5kg 하면은 그래도 가속도가 0.0004만큼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뭔가 물체를 아무리 작은 힘으로 밀어도 조금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 움직이다 멈추는 것도 아니고 0.00004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이 정말 미세한 힘을 줘도 5kg짜리 물체가 이만큼의 힘을 1초면은 속도가 0.0004를 나왔겠죠? 미터 퍼 세커 제곱이겠죠? 이만큼으로라도 계속 꾸준히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현실과 괴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바로 프릭션입니다. 이제 마찰력이요. 마찰력이 뭐냐? 이것도 이제 면積이렇게 붙어있을 때 만약에 물체가 A라고 합시다. 그 물체가 F만큼의 힘을 받으면은 그 힘을 받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냐? 땅에 주는 거예요. 붙어있는 면, 노멀 포스랑 뭐가 비슷해요. 이것도 왜 이게 생기는지는 배우지 않아요. 이제 땅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F를 표시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좀 잘못 썼어요. 아무튼 뭐 이것도 몰라도 되는데 왜 생기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직 항력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이게 책상이고요. 이게 지우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둔 겁니다. 이게 모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흑연이 갈려가지고 흑연도 이제 굉장히 분자 구조가 신기한데 뭐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가까이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모든 물체들이 우리가 평평해 보이는 종이도 그렇게 울퉁불퉁한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얘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려면은 이 조그마한 면에서는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게 마찰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마찰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빡센 부분이 어디냐? 이제 마찰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키네틱 프릭션이 있고 스태틱 프릭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스태틱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 키네틱 움직일 때 마찰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힘을 이 표를 봅시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이게 당기는 F고 이게 프릭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힘을 70까지 줬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힘만으로 보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 F, 여기 프릭션 스몰 F면은 얘가 받는 알짜 힘은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다. 이 방향이면 이제 F-F겠죠. 이걸 토대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일단 왜 그런지 몰라요. 여기서는 힘이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얘가 세졌어요. 그 힘 부분이 갑자기 세졌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acceleration 계속 이게 힘의 차이가 여기서는 20.1, 여기서는 30, 또 21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acceleration 했다가 deceleration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 거 당연히 힘이 포지티브 하면 무조건 acceleration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같아졌죠. 이제 힘은 늘어나지 않고 다시 acceleration 하기 때문에 constant velocity겠죠.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friction이 더 커요. deceleration.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스탑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왜 그런 거냐, 찬찬히 보시면 방금 움직일 때 마찰력이랑 가만히 있을 때 마찰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는 키네틱, 아니죠, 스태틱,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 그리고 40이 키네틱입니다. 예. 참고로 이게 뭐냐,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이것도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외워도 정말 상관이 없는 건데, 콜드 웰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콜드 웰딩 뭐냐, 이렇게 지우개랑 책상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두다 보면 요 사이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 케미컬 본딩이 뭐 이런 데 생깁니다. 케미컬 본딩이 생겨요.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조금씩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노트북을 책상 위에 1시간 뒀다 치면은 1시간도 둘 필요 없어. 뭐 어떻게든 케미컬 본딩이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60까지, 이건 정지 상태죠. 그러니까 60의 힘을 주기까지는 60만큼, 0에서 60만큼 힘을 줬을 때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케미컬 본딩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60.1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액셀러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케미컬 본딩이 깨지고, 그리고 프릭션이 40으로 고정이 되죠. 이게 뭐냐, 그 스태틱 프릭션, 여기서 이 식에서 나오는 스태틱 프릭션은 이제 US, 뮤, K 이거 둘 다 상수고요. 그냥 컨스탄트고요. N은 방금 저희가 잠깐 알아봤던 노멀 포스고요. 그럼 이제 US는 뭘 나타내는 거냐, US랑 이제 노멀 포스를 곱한 이 값은 최대의 스태틱 프릭션. 그러니까 이 물체가 노멀 포스 N을 받을 때 얼마나 이 케미컬 본딩을 끊기가 힘든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게 얼마였어요? 여기서는 이게 60이겠죠? 60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60이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60을 딱 받아요. 이제 60을 조금 넘어, 60.1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케미컬 본딩이 끊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이 케미컬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요런 것들이 부딪혀서 생기는 프릭션, 걔네들은 이제 당연히 고정이겠죠. 이 값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키네틱, 노멀 포스랑 키네틱 프릭션. 그래서 이것도 40이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힘을 주면은 이제 계속 40만큼 주고, 40보다 F가 크면은 액셀러레이션이 될 거고, 이제 40이랑 똑같으면 프릭션이랑 같으니까 컨스탄트 V가 되겠고, 반대로 오히려 40보다 작아지면은 디셀러레이션이 되겠죠. 이게 또 신기한 게 케미컬 본딩이 끊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스태틱 프릭션을 받고 있을 때는 여기서 똑같은 20을 줘도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20을 주면 되려 디셀러레이션이 돼서 결국에는 스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사실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네, 사실 뭐 이렇게 처음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변한다. 이 표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식들 이건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식 자체가 되게 단순하니까 그리고 왠지도 알겠죠? 이게 노멀 포스가 얘가 이제 땅을 밀어내는 만큼 이제 똑같은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바로 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프릭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그림이죠. 프릭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여기 물질 질량 m이라 했을 때 얼마였어요? 여기 얼마였어? mg죠. 컴포짓 세타 코사인 세타 mg 노멀 포스 그래서 노멀 포스가 코사인 세타 mg 이제 스태틱 프릭션 상수를 키네틱 프릭션 상수를 μk 스태틱 프릭션 상수를 μs 이렇게 두면은 이제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봅시다. 첫 번째 이제 at rest 움직이지 않을 때 뭐겠어요? 스태틱 프릭션일 때는 이제 이게 요 방향으로 F 프릭션 얼마를 받냐? 이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sin 세타 mg 그쵸? sin 세타 mg만큼 받겠죠? 이게 이제 at rest려면 이제 sin 세타 mg가 fs mus m보다 작을 때 이제 이게 sin 세타 mg가 이거란 뜻이 아니에요.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이 스태틱 프릭션 최대 스태틱 프릭션이 스태틱 프릭션보다 얘가 주는 힘이 작을 때는 이제 뒤로 프릭션이 이거랑 같은 값만큼 돼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 상쇄돼서 가만히 있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서 반대는 아니지. 여기서 이게 같다. 그러니까 최대 스태틱 프릭션이랑 얘가 같을 때는 이것도 똑같겠죠? 결국에 이제 최대라고 해도 케미컬 본딩을 끊어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등호가 이제 이쪽으로 벌어진다. 그럼 이제부터 케미컬 본딩이 끊기고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 일정한 뮤 K 코사인 세타 mg가 가해져가지고 그럼 이제 합력은 얼마일까요? 얘랑 날라가고 얘랑 방금도 아시다시피 방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뮤K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항상 얘보다 작겠죠? 그럼 어떨까요? 이제 당연히 아니지. 이게 뭐 방금 케미컬 본딩을 끊어낸 이제 얘가 뮤S 코사인 세타 mg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그 힘을 사인 세타 mg 빼기 uk 코사인 세타 mg 이렇게 받겠죠. 네, 그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뭐 이건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예시였고 더 어려운 예시도
사실 바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리는 항상 개념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에 이 개념을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지.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사실 AP 물리는 예, 뭐 실력, 뭐라 해야 되지? 재능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양도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나올 문제들 다 풀어보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냥 이제 오늘 이렇게 개념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혼자서 집에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올리면 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직스, 메카닉스 과정에 있는 다이나믹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이나믹스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개념을 전부 익힌 후에는 예제를 통해서 적용해보고 개념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